통계는 다행히 토픽 양이 되게 적어요. 25개밖에 안 돼서 통계 퀵하게 빨리 넘기고 6시 50분까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통계 이해 부분인데요. 통계는 여기 나오는 이 키워드와 이 개념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중요한 개념들이 다 들어와 있고, 통계에서는 이제 모집단이랑 표본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집단을 이제 전수조사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표본을 추출을 해서 이 표본을 통해서 기술 통계, 그리고 뭐 조건부 확률 이런 거를 통해서 확률 분포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여기서 이제 각종 검정이나 추정을 해서 모집단을 추론을 하는 거를 우리가 통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은 요 상세한 거 하나하나 설명을 뒤에서 이제 해줄 거고요. 여기서 이제 빨간 색깔 표시해 놓은 것들이 중요한데, 기술 통계 부분에서는 요거 빨간 색깔 외도 첨도, 그리고 범주형인지 수치형 데이터인지 요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조건부 확률, 베이즈 정리, 그리고 가설 검정, 표준 정기분포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 통계 뒷부분에 가면 이제 아노바 분석, 분산 분석이 나오게 되고 회계 분석 쪽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통계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집단의 표본을 추출해서 기술 통계, 추론 통계 등을 통해 모집단에 대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 게 통계라고 우리가 하고요. 네, 쭉쭉 넘어가서 여기 이제 통계학의 개념 부분에서 모집단에서는 우리가 평균을 그리고 비율은 파이 이렇게 쓰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고 표본에서 우리가 평균을 부를 때는 x 바 그리고 표준 편차는 s 이런 식으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은연중에 뭐 S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모집단이 아니고 표본에서 표준 편차를 뜻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암묵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료인데요. 이제 통계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구분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범주형인지 수치형인지를 먼저 일단 나누고 여기서 명순 등비라고 암기를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구분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에는 명목 순서 데이터가 있고 수치형 자료에서는 등간 비율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범주형 자료에서는 여기 더 상세하게 이제 나오는데 명순 등비 라고 해서 명목 자료는 어떤 특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그 명목적인 자료, 즉 이제 범주 데이터 같은 것들 그런 거 명목 자료라고 하고 이제 뭐 우선순위나 등수 같이 어떤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순서 자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주형 자료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수치형 자료는 등간 자료, 비율 자료 이렇게 나눠서 어떤 일정한 간격이 있는 거를 등간 자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설문 문항이나 온도, IQ 지수 같이 균이랑 간격을 두고 측정하는 등간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율, 시험 점수나 뭐 스트레스 점수나 키, 몸무게 같은 양적인 차이를 나타내주는 변수를 우리가 비율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데이터 그 형태에 따른 자료 유형 요거는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상치인데 요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아마 똑같은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 자료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결과를 왜곡시키거나 이제 너무 튀는 값을 우리가 이상치라고 불러서 요거를 제거하거나 대체를 해준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IQR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이 IQR은 Q3에서 Q1을 뺀 값이에요. 요 Q1, Q3는 이제 4분위수로 나뉜 다음에 3분위수에서 1분위수를 뺀 값이 IQR이라고 하고 이 IQR에서 1.5배수나 3.0배수를 해서
1.5배수를 넘어가면 이상값, 그리고 3배수를 넘어가면 극단 이상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요, 지금 이 부분 LIF, UIF 요 상내물 다리 이 부분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상치 검출 방법 중에 퍼센타일 기반 이상치 검출 방법이고 이 외에도 그 이상치 검출 방법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시각화를 활용하는 박스 플롯 그리고 히스토그램 이런 검출 방법이 있고 머신러닝 기법에서 K-민즈나 DB스캔처럼 이제 클러스터링을 벗어나는 값이나 어떤 밀도를 벗어나는 값을 검출하는 이런 다른 이상치 검출 방법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는 겁니다. 이건 넘어가고 이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치를 이제 검출을 했으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상한값보다 크면 상한값으로 대체하는 방법, 하한값보다 크면 아예 그냥 하한값으로 대체해버리는 방법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삼시그마를 벗어나는 그 데이터는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거. 이런 방법이 더 있을 수 있겠고 이런 평균 절대 편차 이런 방법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 이상치를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다음에는 이제 결측치예요. 결측치는 이제 그 설문조사 당사자의 어떤 무관심이나 부주의 등으로 관측돼야 할 값을 얻지 못한 결측치를 결측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측치 유형에는 MCAR 요거 외워줘야 돼요. MCAR, MAR, MNAR 이 유형이 있다. 완전 무작위 결측, 무작위 결측, 비무작위 결측. 그래서 MCAR은 이 결측치가 다른 변수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를 MCAR 유형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여성의 체중 미기입처럼 어떤 자료가 누락되지만 그 변수의 결과와는 무관한 경우가 MAR 그리고 좀 의도적으로 그 결측치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서 소득이 적은 경우에 허위로 기재를 하거나 불만족한 그 고객이 만족도에 미응답하는 이런 좀 의도적인 그 결측치를 비무작위 결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와 연관되어서 발생한 경우 MNAR이라는 유형이 있고 그리고 이 결측치도 이상치랑 똑같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암기를 해줘야 돼요. 완전 제거법, 평균 도체 방법 요거 암기해 주셔야 되고 여기까지 요런 대체 방법이 있다라고 암기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통계에서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여기서 이제 기술 통계를 거친 다음에 모집단이 어떤 값인지를 추론을 해야 되는데 기술 통계에서는 이제 중심 경향 요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평균이나 중위수 최빈값 이런 거를 계산을 하게 되고 산포도 이 분포가 얼마나 커져 있는지 얼마나 좁혀져 있는지 분산도를 파악하는 분산이랑 표준 편차 요걸로 우리가 기술 통계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포 그 데이터 분포가 얼마나 치우쳤는지 그리고 얼마나 뾰족한 건지를 나타내는 외도 첨도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외도 첨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 위에 있는 게 외도라고 해서 왼쪽으로 치우쳤는지 오른쪽으로 치우쳤는지를 나타내는 외도가 있고 요 두 번째 그림이 첨도인데요. 얼마나 뾰족한 게 생겼는지를 첨도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포까지 기술 통계에서 추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를 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통계를 내려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시각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요런 방식이 있다. 상자 수렴 그림은 좀 많이 나오니까 상자 수렴 그림이 중요하고 확률 다음에는 확률인데요. 요거는 이제 확률은 어떤 발생 가능성을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현한 걸 확률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여집합, 합집합 요거는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조건부 확률인데 하벨법칙, 고벨법칙은 이제 요거는 그냥 암기해 주시면 되시는 공식들이고 조건부 확률부터 이제 중요해져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이 사건 B 하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요 B에서 요 A가 일어날 확률 100분의 10, 110분의 10이거든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됩니다. 요 B 하에서 B가 분모로 들어가고 A와 교집합이 분자로 들어올 확률, 요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이 조건부 확률이 베이즈 정리의 기반이 되는 이론인데, 요 베이즈 정리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베이즈 정리는 아직 기출로 출제는 안 됐는데, 합숙이나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베이즈 정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전 확률이 있고, 여기서 new information, 이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서 요게 반영된 사후 확률을 추론하는 기법을 베이즈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것들이 키워드인데 사후 확률, 사전 확률, 우도. 요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식을 보면 어, 이 지금 요 사전 B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 B가 분모로 내려오고 요거 두 개를 바꿔준 값이 여기 바로 들어와요. 그다음에 PAO 바로 뒤에 거를 곱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식이 요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전 확률 우도 사전 확률은 이제 관측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전 확률이고 우도는 이제 어떤 알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 다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우도라고 합니다. 사후 확률은 우리가 실제 구해야 되는 사후 확률인데 이거는 문제를 풀어야 좀 감이 오는 거라서 문제를 좀 볼게요. 베이즈 정리를 우리가 풀려면 일단 먼저 조건부 확률 그리고 곱셈 정리, 전확률의 정리 요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들어가면 네, 요 문제인데 요게 이제 공장 A, B가 책상을 각각 전체에 70%, 30%씩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장 A에서 그 제품의 제품을 뽑았을 때 불량률은 6%, 그리고 B에서 불량률이 발생할 확률은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자가 구입한 책상이 불량품이었을 때 이 불량품이 B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이 불량품을 뽑았을 때 B일 제품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식을 먼저 도출을 해줘야 되고 이거를 아까 그 베이지 정리식으로 뽑아내면 지금 일단은 먼저 그 그 F를 뽑았을 때 그 F 하에서 B에서 불량률이 발생할 확률이니까 먼저 이 조건부 확률을 이용을 해서 식이 이렇게 먼저 도출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베이즈 정리에서 나왔던 그리고 곱셈 정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분자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아까 전항률의 정리에 의해서 이 전항률의 정리에 의해서 이 분모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쉬운데 우리가 항상 이 분모를 구하는 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는 이 전항률의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 아, 음, 이거는 쉽게 말해서, A와 B의 겹치는 이 부분을 구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분모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지금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요거를 이제 이제 공부하실 때 요거를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요 식이 나오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구하면 사실 요거는 다 여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식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거 제가 그 통계 그 특강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지금 기필반 분들은 그거 통계 강의 들으실 수 있거든요. 거기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 네. 페이지 정리의 활용 분야는 패턴 인식이나 스팸 메일 필터링 이런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 뭐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문제들 넣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위에 나온 문제에서 그 변수 하나만 추가된 거라서 요거는 쉽게 푸실 수가 있으실 거고 여기도 제가 그 풀이랑 다 넣어놨고 요거 답이 다 맞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이프리오리 알고리즘인데요. 요거는 이제 빈발 항목 집합 요거 키워드고 어, 지지도와 신뢰도 향상도를 통해서 연관성을 분석을 하는 기법이 에이프리오리 기법이에요. 그래서 키워드가 이 빈발 항목 집합만을 찾아내서 연관 규칙을 계산하는 기법이고, 이건 아마 IT 경영 쪽 토픽에서도 한번 보셨을 건데, 이렇게 세 가지 척도가 있어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가 있고, 요거는 지금 분모에서 PX가 빠져서 요거 좀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PX 곱하기 PY. 요게 좀 빠졌습니다. 네. 이걸 제가 파일에서도 수정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연관성을 분석을 한다. 요거 척도, 요거 외워주시고, 요 향상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구하는 과정을 확인을 해 주시는데, 요거 말고, 이게 그, 이해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로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소 지지도를 만족하는 거를 먼저 이렇게 뽑아내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랑 향상도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결과를 통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렇게 결론을 짓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가 구성이 되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확률 밀도 함수인데요. 확률 밀도 함수는 쉽게 말해서 어떤 확률 분포를 띄고 있을 때 이 밑에 면적을 구하는 거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적분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누적해서 더한다라는 개념으로 적분이 좀 들어가고 이거는 이해 용도로 fx의 적분값이라는 거고 확률 분포로 넘어오게 되면 이 확률 분포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이 표본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률 분포를 이제 그려주게 되는데 이 확률 분포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 이산 확률 분포는 뭔가 딱딱 떨어지는 값을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고 연속 확률은 어떤 데이터가 연속된 값을 취하는 것을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요거는 암기해 주시면 되세요. 이산에는 이량, 이항, 포화성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가 있다. 보통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량 분포는 확률 변수의 값이 특정한 두 수 사이에서 일정한 확률 값을 가질 때 일정한 확률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의 어떤 숫자를 추출을 하거나 로또를 할 때 나올 확률이 다 일정한 확률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량 분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항 분포에서는 베르노이 시행 분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나올 거고 네, 이항 분포가 있고 그리고 포화성 분포. 포화성 분포는 그 단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몇 번 발생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분포예요.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서 5분에 평균 1.5회 전화가 올 때 5분 동안 2회의 전화를 받을 확률 이런 것처럼 그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할 확률이 포화성 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식은 나중에 가서 외우시고 이 종류 부분만 외워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 많이 쓰이는 그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가 나와 있고 이거는 뒤에서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규 분포는 종 모양의 좌우 대칭인 분포, 우리가 알고 있는 분포가 정규 분포입니다. 이거는 너무 이 정규 분포가 이런 이 평균을 구하려면 이렇게 엄청 복잡한 식으로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개념이 뒤에 나오는 표준 정규 분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되고 정규 분포는 1교시형으로 작성할 수 있을 정도만 우리가 알아주면 되고 요 특징 부분 여기 이 표준 편차가 클수록 곡선의 높이가 낮아지고 폭이 넓어진다. 이런 특징적인 거 하고 여기 분포 모양이 어떻게 되고 요 정도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 이거는 안 외워주셔도 되고요. 요 정도까지만 확인해 주시고 1교시형으로 쓸 수 있을 정도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분.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는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이 뮤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를 따르는 게 정규 분포인데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을 따르는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Z값이라는 거를 구해서 나중에 가설 검정을 할 때 이 Z값이 쓰이거든요. Z값을 계산해서 풀기 때문에 이 Z라는 개념은 평균으로부터 몇 발자국 떨어진 이 발자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1.96 발자국이 떨어져 있다 만큼 1.96 발자국이 떨어져 있다.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Z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따가 가설 검정을 할 때 풀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온 개념이 표집 분포인데 어려울 게 없이 요거는 그냥 표본을 추출해서 거기서 이제 표본 평균값을 계산하는 확률 분포를 표집 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루트 n분의 그 평균이 뮤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도 이제 가설 검정에서 쓰일 거라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중심 극한 정리.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르누이 기하 분포. 요거는 130회 기출 문제였었고, 베르누이 분포. 이거는 이제 아까 이산형이랑 연속형 확률 분포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위에 있던 이산형 확률 분포에서 하위 개념으로 나오는 그 분포이고, 베르누이 분포는 시행의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 위에서, 네. 그래서 성공의 확률이 P면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을 1, 실패를 0으로 대응시키는 확률 번수가 베르누이 분포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나 실패 둘 중에 한 가지로 정리가 되는 분포를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하 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을 성공할 때까지 반복할 시행 횟수의 분포라고 해서 요거는 요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가 6이 나올 확률이면 6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 6이 나올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반복할 시행 횟수의 분포를 기하 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요 수식 정도 여기서도 수식 정도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통계랑 추론 통계인데 이거는 아까 했던 그 기술 통계를 얘기를 한 거고 이 기술 통계가 나왔으면 우리가 추론 통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가설 검정이나 뭐 점추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론 통계를 하게 될 거고 아까 했던 기술 통계가 나와 있고 이것도 아까 했었으니까 넘어가고 추론 통계에서는 점추정, 구간 추정, 가설 검정, 차이 검정까지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돼요. 차이 검정까지.
그래서 요거 비교하는 거 여기까지 비교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 이론은 그 이제 기술 통계 이후에 진행되는 이 추정 통계가 추정 통계이고요. 여기서는 무작위 요소를 갖고 있는 표본의 경험 데이터를 근거로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보는 분석 방법이 추정 이론이에요. 그래서 추정 이론에는 점 추정이랑 구간 추정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 점 추정은 어떤 특정한 점값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점 추정이 중요하진 않고 우리는 구간 추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용어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신뢰 구간, 신뢰 수준, 유의 수준인데요. 신뢰 구간은 이 확률 분포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신뢰 수준은 알파 값, 알파 값을 신뢰 수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유의 수준 1-알파 값, 유의 수준이 1-알파 값, 이게 유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95%라고 하면 5% 1-알파인 그 0.05가 유의 수준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 용어 정도만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추정은 추출된 표본으로 모수의 값에 가까울 거라 예상되는 하나의 값을 추정하는 거가 점추정이라고 하고요. 점추정은 안 별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저희가 그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구간 추정이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빨리 스킵하고 구간 추정,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 구간을 통해서 추정을 하는 거를 우리가 구간 추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은 지금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거거든요. 90%일 때 Z값이 1.645, 1.96, 2.58. 이거는 문제에서 다 주어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95% 신뢰 구간으로 추정을 해봐라 라고 하고 여기 그 1.96이나 1.645가 다 써주게 돼요. 그래서 이 Z값을 이용해서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모분산을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하게 되고 이 모분산을 분산과 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T분포를 이용을 하는데 보통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는 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한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T분포는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별로 잘 안 쓰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 표준 편차 S가 들어가는 거, 이 N-1 요것만 차이가 있거든요. 크게 다르지는 않는 분포예요. 이 모양도 비슷하고. 그래서 가설 검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가설 검증은 어떤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표본 통계치를 통해 확률적으로 진위를 판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딱 보면 이해가 되실 거고 여기서 나오는 이 용어들 귀무가설, 대립가설, 유의수준 요거 알아주셔야 되고 이 귀무가설이랑 대립가설을 알아야 되는데 이 귀무라는 것이 한자로 돌아올 귀에 없을 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까고 싶은 가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채택하고 싶은 가설은 대립가설이 우리가 채택하고 싶은 대립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가설을 검증을 할 건데 여기서 가설 검증을 하려면 요 그림을 알아줘야 돼요. 우리가 가설 검증에서는 Z값이라는 거를 계산을 할 건데 이 Z값이 이 알파 값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까고 싶은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거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Z값이 여기 생뚱맞게 들어오면 우리가 까고 싶었던 귀무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고 대립가설을 기각을 하게 돼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가설 검정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게 되냐면, 요거를 바로 볼게요. 요것도 문제로 풀어야 감이 오는 거라서, 요 문제를 볼게요. 한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을 해서 생산 시간 단축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공정에서 제품 생산 시간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5분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을 해서 랜덤으로 49개를 추출해서 관측한 결과 평균이 30분이 아니라 28.5분이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된 공정의 생산 시간이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생산 시간이 단축되었는지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생산 시간이 단축되었는지를 검증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채택하고 싶은 대립가설은 생산 시간이 단축된 거, 요 대립가설, 요거를 우리가 채택을 하고 싶고 생산 시간이 별로 안 줄었다는 게 규모가설로 이렇게 가설을 먼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 지금 그 절차 부분, 요 부분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앞에 통유, 검기, 검결로 암기를 했는데 요거 절차, 통계 요 부분 암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가설 검정을 풀 때 답안지를 작성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유의 수준을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의 수준은 5%라고 했고 Z 0.005거든요. 0.05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하나, 둘, Z 0.05 값이 1.645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Z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설정을 할 겁니다. 검정 통계량은 보통 Z 검정을 이용해서 검정을 하게 되고 이제 Z 검정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기강력이라는 거를 설정을 하게 돼요. 여기서 Z값이 여기 들어오냐, 여기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립 가설을 채택을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니까 기강력을 먼저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Z값이 아까 0.05라고 했으니까 1.645가 여기 들어오게 돼요. 이건 지금 단축이니까 요 왼쪽 검정으로 들어와서 여기 값이 1.645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표본을 통해서 이 Z값을 계산을 할 건데 요 식을 암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요 식만 암기해 주시면 이거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N값이랑 시그마 값이랑 요게 다 문제에서 나와져 있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은 지금 이 마이너스 2.1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지금 마이너스 2.1이 여기 들어오게 되죠. 마이너스 1.645보다 작으니까 요 부분으로 들어오게 돼서 우리는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고 우리가 까고 싶은 귀무 가설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들어오니까 우리가 채택하고 싶었던 대립가설 있잖아요.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생산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한 Z값이 이 안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설 검정 문제를 풀어주시게 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암기를 해주실 게 여기 요소들이랑 그리고 이 가설 검정을 계산하는 절차 이 부분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가설 검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의 확률인데 유의 확률은 여기 관찰된 데이터의 검정 통계량이 규모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이게 되게 이게 글로 써져서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유의 확률이 요 밑에 면적이거든요. 이 p-value라고 하는 이 면적이라서 p-value가 우리 유의 수준 아까 유의 수준 안쪽에 들어오면은 p-value가 안쪽에 들어오면 그 아까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말이 여기 중복돼서 써 있는 거예요. 여기 p-value 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거나 같으면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우리가 채택하고 싶은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요 문장, 요 두 번째 동그라미 문장만 읽어두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value 오류 요거는 여기서 1종 오류, 2종 오류 요것도 알아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기각하는 거는 1종 오류, 채택하는 거는 2종 오류, 이렇게 그냥 암기를 했어요. 이게 오류니까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기각을 하는 게 1종 오류, 그리고 채택하는 게 2종 오류라고 했으니까 대립가설이 사실일 때 채택하는 게 오류. 이런 식으로 이것도 요 용어 1종 오류, 2종 오류 이거 용어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 두 개 개념인데요. 지금 검정 두 개 개념. 여기서 T검정, 분산 분석. 요거는 차이 검정이라고 하고, 여기서 차이 검정은 어떤 집단 간의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거. 가 차이 검정이고,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해서 이따가 X값, Y값이라는 그 개념이 나올 텐데, X값, 요 독립변수, 그리고 종속변수인 Y값을 선정을 하고, 요거의 관련성을 찾는 게 관계 검정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검정에는 이렇게 교차, 상관, 회귀 분석이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서 이제 분산 분석 이게 중요하거든요. 분산 분석. 그래서 다른 거는 넘어가고요. T검정, T검정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최근 기출에 그 독립표본 T검정이랑 대응표본 T검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요것만 보면은 이해가 되거든요. 일단 정의를 먼저 보면 독립표본은 서로 다른 두 모집단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고 여기서는 키워드 반복되게 추출하는 게 대응표본 T 검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독립표본 T 검정은 서로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한 거니까 성별에 따라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차이를 비교 연구를 할 건데 이 남녀 성별에 따라서 두 모집단을 데이터를 추출해서 비교하니까 요거는 이제 독립표본 T 검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응표본 T 검정은 반복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외를 하기 전과 후에 반 학생들의 성적 변화. 모집단은 똑같은데 과외를 하기 전과 후 반복 측정했으니까 요거는 대응표본 T 검정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 부분이랑 넘어가 주시고 분산 분석은 이 뒤에 나오는 요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 아노바가 분산 분석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노바 분석은 독립적인 집단이 3개 이상일 때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설 검정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요 원웨이 아노바 그리고 반복 리피티드 아노바 요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올랐을 때 어떤 생산성의 변화를 측정하는 게 원웨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한계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급여를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반복해서 측정하는 게 리피티드 아노바 그리고 급여와 나이에 따른 생산성의 변화, 이게 독립변수가 2개니까 투웨이 안오가고요. 멀티웨이 안오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특이한 게 종속변수, 이 앞에 게 독립변수고 이 뒤에 게 종속변수인데 종속변수가 2개 이상일 때를 다반량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알아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넘어가고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은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게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이 선형 회귀 분석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나오거든요. 바로 뒤에. 요거 2개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선형 회귀 분석은 함수적 관계식을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 선형 회귀 분석 모형인 가정 요 부분, 선독 정등 요 부분 알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소들 여기서 회계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x값, y값이 종속변수, x값은 독립변수.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외워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은 그 연속형 변수일 때 선형 회귀 분석을 하고 연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을 때 그리고 분류를 하고 싶을 때는 범주형 종속 변수의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 확률을 계산하는 분류 기법이고, 여기서는 얘랑 얘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여기 있는 이 모의고사 풀이 여기가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 연속형 선형 회귀 분석, 그리고 분류를 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고, 이 목적 부분, 그리고 이 관계식도 알아야 되고, 요 적용 사례 있잖아요. 요 부분. 네, 요 정도 알아주시고, 요 그래프 알아주시고, 네,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EDA, CDA인데요. 요거는, 시각화 기법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이터 분석 방법이 EDA이고요. 그리고 CDA는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평가하고 추정하는 거. 요 키워드, 요것만 알아주시고,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할 줄 알기만 하면 되고요. 네, 요 정도 비교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인사이트 도출하는 거, 얘는 가설을 검증하는 거. 네,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지금은 넘어갈게요. 지금은 넘어갈게요. 우리가 다 지금 했던 내용들이라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상관관계, 인과관계. 요거를 비교해서 분석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어떤 관련성 상관관계가 있으면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서열척도 측정된 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거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이고요. 이것도 요거 비교하는 거, 요 부분. 이거는 상관관계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 그래프 생긴 요런 식으로 생겼고, 요거는 이제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거,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네, 요거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요거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통계 강의를 마치고 10분 쉬고 AI 강의 바로 진행할게요.